벌써 로그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를 또 어디 뿌려야 되나?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링크 뿌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만 몇 번을 하게 되네요. 네, 포도나무 파트너스 운영진 중에 한 명인 훈장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들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아프리카에서 2018년도 가상화폐 전망이라고 특별 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어제 그 링크를 드리면서 참고하시라고 했었는데, 그 방송은 아프리카의 저희 관계자분, 이제 저희 그 내부 임직원 중에 이제 관계자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획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어떻게 컨셉을 잡을 것인지 저희가 조금 그 의견을 드렸죠. 패널들이라든지. 그러면서 별이 아빠가 님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셨고요. 별이 아빠님께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거기가 이제 편하신 자리는 아니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이제 방송으로 몇 번, 지금 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들을 많이 듣지는 않는 편이라서 보니까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좀 보이는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어제 했던 것들이 뭐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 2018년도 가상화폐 전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또 다른 의견으로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방송이 약간 조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에 제가 많은 준비는 못했지만은 간략하게 또 아까 방송할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우리가 2018년도 가상화폐를 접할 때 어떤 거에 데이터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같이 둘러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듣고 계십니까? 잘? 네. 그렇습니다. 그 가상화폐 전망이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살펴가자. 2018년도도 가즈아는 맞거든요. 가즈아는 맞는데 항상 그랬듯이 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야 된다고. 뭐 지금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막 거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뭐 몇 분이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제 방송이 보면은 처음에 가장 첫 방송 때만 좀 참여 인원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참여 인원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소수 정예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예, 어서 오십시오. 예견이님. 일단은 어쨌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 방송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 투자, 매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자, 계속 가는 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카지노 얘기 제가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두들기면서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예 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좀 강한 남자라서 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떡락가자는 닉네임 좀 안 좋으신데 현금 보유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떡락가자는 가자님은 현금 보유 많이 하고 있으면 떡락가자 외쳐도 되죠. 예. 메인 화면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 단타 스타일.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 2018년도의 전망은 비트는 기축, 알트는 반란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한 꼭지를 잡아봤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점차 차차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퍼블릭의 참여. 제가 예전에 이 사람 하이먼 민스키 이론? 이게 버블의 단계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 스마트 머니 그때는 제가 요거를 구하지 못해 한글로 된 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스마트 머니 이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투자하는 단계에서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가 온다 현명한 투자자가 온다 그러니까 institutional investor 여기 기관 투자자가 오고 대중의 참여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저는 요 대중 참여가 먼저고 기관 투자자가 좀 나중이라고 봤었는데 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대중이라는 게 정말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도 저 많은 수의 그 일반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퍼블릭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꼭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이낸스 거래소. 지난 방송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뭐라고 확답드리기 어렵겠지만은 그 목차별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때 좀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더 언급을 하고요. 코린인님께 드리는 직원 지금 뭐 코린이라는 단어가 또 생겨났죠 갑자기 코인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합성어가 근데 뭐 예전에 했던 제 방송에 다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요러한 그 내용들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자성어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견물생심 있습니다. 견물생심이 아이고 뭐 뜻은 아시겠죠? 요 정도로 지금 오늘 방송 내용을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그 비트는 기축, 알트는 반란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죠. 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팩트,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어디에서 보냐면 크립토커렌시, 코인마켓캡이라는 데가 있죠. 사이트. 예. 아이고. 여기에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를 딱 들어가시면 시총 순위가 나오잖아요. 시총 순위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1위, 2위가 리플 한 2배가 이제 차이가 안 나죠. 60% 리플이 비트코인 시총의 한 60%까지
갑자기 유리천장을 깨버리는 바람에 한국 사람이 리플 1위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코인마켓캡에 달러 이 프라이스 부분, 이 가격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점유율이 나와요. 빗썸 32%, 비스트 파이낸스 9%, 코인원 7%.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바이낸스 7%, 플로닉스 6%, 비트렉스 5%. 비트렉스 5%는 약간 한국 사람들 그 업비트도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마켓별, 예, 한국 원화 마켓, 빗썸, 원화 마켓밖에 없죠, 빗썸은. 근데 비트렉스를 보면 BTC 마켓이 크죠. 바이낸스도 이더 마켓이 있고 위에 보면 BTC 마켓이 있고, 예.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뭐랄까 집중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만 거래하는 코인에 가까웠었는데 이게 사실 리플에게는 긍정적인 점이죠. 긍정적인 점. 이게 예전에 50%도 넘어왔었으니까요. 여기 리플, 빗썸의 거래 대금이. 코인마켓캡을 이거를 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마켓캡이라고 있어요. 이 마켓캡이 전체 시장 시가총액을 표기하는 건데 거기 옆에 24시간 거래량 있고 그리고 BTC 도미넌스라고 해가지고 BTC의 시총의 비중 지금은 33%밖에 안 되네요. 이게 항상 50 이상이었거든요. 절반 이상, 60% 이상. 옛날엔 더했죠. 뭐 8, 90%까지도 갔고 지금 여기 코인마켓캡에서 집계되고 있는 코인의 종류는 1385개, 마켓은 7503개. 마켓이 더 많은 이유는 거래소가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는 BTC 마켓이 있고 원화 마켓이 있고 이더리움 마켓이 있고 USDT 마켓, US 테더와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그 통합상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켓 수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거래소 숫자 플러스 그 거래소별 마켓 수가 많게 되면 이게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요 차트를 제가 예전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글로벌 차트, 토탈 마켓 캐피털리제이션. 예, 그러니까 시총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 시가총액. 올해 5월 달에 한번 반토막 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5월 24일경. 그때 이렇게 반토막 날 때 이 정도 시총이 줄었는데 반토막이 나고 나서 이만큼 늘었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이네요. 9월 세템버 14일. 이때가 이제 중국의 거래소들 폐쇄할 때 이만큼 됐고 그 위에 갑자기 쭉 급성장했죠. 전체 시장 규모는 약 757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7,570억 달러가 되겠네요. 7,570억 달러라고 하면 7천억에다가 한 700조가 되나요? 7천조가 되나?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숫자가 빡빡 안 되더라고요.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급등했잖아요. 예, 700조가 맞나요? 예, 빠르시네. 700조가 맞겠네요. 비트코인이 한 지금 300조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요 밑에 거 딱 보시면 요거는 이제 excluding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게 지금 한 500조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뭔 소리냐면 알트들이 성장했다는 거죠.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시총이 늘어나는데 그걸 또 아래 차표로 보면 이게 뭐냐? 주황색 부분이 비트코인의 시총의 비율인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올해 언제냐? 요때 들어가지고 이더리움이 한 30%, 비트코인이 37%나 됐네. 예.
이런 적이 있었구나. 이더리움이 6월 달이네요. 6월 달에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 사이에 올해 초 대비 막 5,000배 오르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네. 가능한 얘기죠. 보면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시총의 그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게 사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2,500만 원, 한국 돈으로 2,500만 원까지 가고. 이게 크립토 가치가 조금 버벅거리더라고요, 차트가. 예,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랐다가 멈칫하고 현재 일종의 횡보. 예.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요 사이에 11월 달에 급격하게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면 이게 급등이라고 보잖아요. 저희가 차트를 볼 때. 이거는 일봉이거든요. 일봉을 볼 때 올라가는 속도가 잘 안 보이실려나? 예.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뭐 우리가 급등이라고 보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일봉이나 주봉을 보면 얘는 아직도 어, 조정 중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이렇게 쭉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횡보 내지는 아직 조정 중에 있다.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거래를 하면서 알트가 뭐 펌핑장이 뭐 갑자기 하루에 100% 뛰고 200% 뛰고 하더라도 현금화는 계속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자금이 훅 들어왔었던 게 일종의 어떤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느 순간에 시장에 갑자기 찬물을 딱 껴얹어 버리면 그 찬물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뭐 의문이라 해야 될까, 오류가 뭐 당장 나타날 건 아니고요. 회의라든지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그런 게 시장에 딱 전반에 퍼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회의감은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막 그 국내 언론이나 아니면은 해외 언론에서 떠들다던가 아니면 해외의 그 유명한 투자은행 IB들이 뭐라고 몇 마디를 계속 지속적으로 떠들면 이 금액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근데 그게 언제가 되고 어떻게 계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폭락장 와도 회복은 바로바로 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 앞으로도 꼭 그럴 것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화폐를 하면서 2018년 가자를 역시 계속 외치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살펴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금은 계속 늘어났고요.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이걸로 봐도 아시죠? 이렇게 보니까 또 급격하진 않네요. 11월 달, 여기 11월 달부터 쭉 들었죠. 거의 3배 정도 들어왔고, 여기도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2017년만 보면 뭐 올 초 대비에 비하면 지금 여기 0인데 음, 22억 달러에서
예. 5천억 달러. 예. 22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늘었네요. 몇 배죠? 계산이 또 안 되네. 22. 한 최소 25배, 250배인가? 좀 엄청나게 늘었죠. 갑자기 거래량 볼륨도 이만큼 늘어났죠. 올 초 대비. 근데 11월 달 대비 지금 한 957억 달러, 이게 뭐야? 또 957억 달러죠. 네, 957억 달러. 그래서 5천억 달러. 5,074억 달러. 예. 5배 이상 늘었네요. 11월 달 대비만 해도 한 5배 정도. 자금이 5배가 들어왔는데, 물론 여기 더 들어올 자금이 있다라고 봐요. 여기 이후에.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내 지금 그 거래소들 원화입금 안 되고 하니까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보려고 아까도 저 무료방에 보면은 트론 어떻게 사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든 살라고 하겠죠. 지금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입금 안 되시는 분들 막 주변에 계좌 있는 사람한테 돈 입금해주고 야, 비트코인 사서 좀 어디로 보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뭐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법이 없기 때문에 요령이라고 하면 요령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들어올 자금이 더 많을 것이다. 예. 얼마나 많을 것인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런 걸 보면 알트는 반란을 할 거고 지금도 반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의 어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오늘 1월 4일만 보면 비트코인 33 1등, 이더리움 12%, 비트코인 캐시 5%, 라이트코인 1.7%, 리플이 18%네요. 대시 1.5, 넴 2.24, 모네로 0.81, 아이오타, 네오. 예. 이상하네. 에이다가 없네. 시총 순위로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 다음에 에이다인데 카르도나노. 이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비트는 기축이다. 뭐냐면요. 비트를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비트를 기축으로 더 확고하게 만들었지 않은가 싶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업비트가 생겨나면서 알트코인들 거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통화상을 통해서 알트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빗썸 하나만 가지고는 원화 마켓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트도 일종의 그냥 어떤 투자 대상이었지 어떤 환전을 하는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받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달러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화마켓이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뭐 오늘도 한 6, 7조 정도 이상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6, 7조 이상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네. 창피한 계좌가, 부끄러운 계좌가 또 바로 딱. 여기서 이 비트코인 마켓을 우리가 예전에는 업비트 없었을 땐 이용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럼 이 비트코인 통화상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업비트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기축통화가 지금 비트코인이 일종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코인힐스닷컴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요, 바이낸스 지금 1등으로 올라섰죠. 여기 보시면 마켓이 뭐 163개 마켓, 232개 마켓. 이 마켓이 뭐를 의미하냐면 통화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트렉스도 271 마켓. 빗썸은 12개 마켓. 12개 코인밖에 없는데 원화 마켓밖에 없기 때문에 12개 마켓에 12개 코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다른 해외 거래소들은 그 통화상, 비트코인 통화상, 이더리움 통화상으로 거래하는 그 거래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거를 다른 알트코인처럼 투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트를 사기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비트는 기축이 되고 알트는 반란. 뭐 반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알트들의 약진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2018년도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망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올해는 그런 지금 그 가상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플랫폼의 실증화, 이게 활용되는 실험의 단계가 올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이더리움과 퀀텀은 일종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이 이더리움과 퀀텀을 활용한 토큰이라든지 가상화폐, ICO가 많이 생겨났고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그 코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더리움과 퀀텀의 어떤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이용한 코인이나 토큰들이 이미 많이 생겨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ICO도 계속 앞으로 많아질 거고, 그리고 ICO를 하는 코인들은 이 블록체인 지금 이더리움 퀀텀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어플로서 이거를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막 나올 거고요. 우후죽순처럼. 그러한 어플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실제 생활에서 쓰이느냐, 그 어떤 실용성, 실증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리플처럼 은행 간의 송금 하는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리플이 어떤 리또 속의 그런 오해를 풀고 유리천장을 깨고 4,000원 이상 날아간 그런 모습들이 알트코인에서 비춰질 것이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더 이상 크게 날아갈 게 없겠죠. 어떤 비트코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비트코인의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상관없이 비트는 기축이 됐고 어떤 자산 축적을 위한 어떤 아이템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상품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물건이 된 거죠.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모나코나 테넥스페이 직불카드를 활용한다고 뉴스에도 나왔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모나코는 제가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비트가 1억 간다는 얘기가, 뭐 1억 간다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기축이지만 점점 이제 천천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금값이 뭐 금도 희소성이 있잖아요. 희소성인데 금값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하듯이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죠. 한 번에 뭐
올해 안에 1억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1억이라 해봐야 5배인데. 예. 1년 안에 뭐 1억 갈 수는 있겠지만, 한두 달 안에 1억 갈 일은 없겠죠. 예. 근데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은 지금 1, 2주 만에 5배 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예. 천천히 1억을 갈 수가 있다. 예. 안 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분명히 뭐 우여곡절은 있을 겁니다.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우여곡절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트들의 반란이 계속 될 겁니다. 뭐 사실 에이다도 저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에이다도 많이 올라왔는데, 에이다가 올라오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떠한 코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 재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무료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론 계속 여기저기서 트론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론이 지금 10위까지 올라오긴 왔네요. 뭐 가상화폐 전망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비트는 기축이 될 것이고, 계속 지금도 기축이고 앞으로도 기축이고, 어떤 기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축통화라고 하듯이, 우리가 달러를 기반으로 해외에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 가지고 해외 가서 지불하고, 물론 어떤 특정한 한 나라에 가면 현지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가긴 하지만, 무역 대금 같은 것도 달러로 하고 하는데, 그 가상화폐가 어떤 무역 대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을 갖다가 가상화폐가 차지해가지고 비트가 기축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트가 기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블록체인의 기술 및 플랫폼 실증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러면서 알트들이 반란이 일어날 텐데, 이때 이 실증화하는 그 단계, 그 실험하는 그런 그 재료들은 각 코인마다 계속 때때로 시시각각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것들을 잘 잡는 게 올해 어떤 알트코인, 비트코인이라든지, 일단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더리움, 퀀텀, 리플, 업비트에 있는 그런 어떤 좀 거래가 오래됐던 코인들을 제외한, 예전에는 자발트라고 좀 무시했던 알트코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실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려진 세계적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알려진 기관들이랑 하느냐에 따라서 알트들의 반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아직 한 달 안 걸립니다. 요즘에는. 뭐 빠르신 분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빠르신 분 뭐 두세 시간 안에도 됐다라고 하시던데. 예, 그렇게 될 거고요. 그 2018년 전망 중에 하나가 이제 퍼블릭의 참여.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은 대중인데요. 정말 뭐랄까, 이런 말들 드리긴 좀 뭐하지만, 개나 소나? 예. 지금까지는 여기 모델에서, 글쎄요, 요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중간, 내지는 기관 투자자와 대중 참여의 중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와 유사한 게 아까 그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 시가총액 요 그래프 이거랑 어떻게 또 보면 또 유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과거 한 지금 13년도 5월 달부터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올해만 두고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올해가 아니라 2017년도만 두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여기가 완만했죠. 여기가 급격하게 오르려면 한 여기 더 지금 한 두 배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퍼블릭을 참여라는 게 지금 보시면 뭐 여러 단톡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들고 지금 줄 서고 계신 분들 많죠. 입금 언제 풀리냐, 입금 언제 풀리냐. 예. 그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아직까지, 아, 이,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최근에 12월 달에 많이 받으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여기저기서, 야, 너 비트코인 하지? 야, 뭐가 좋냐? 뭘 사야 돼? 이런 전화들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저 오늘도 한 두 통화 나왔어요. 오늘도 두 통화 나와가지고. 리플을 아는 언니가 추천해가지고 290 몇 원에 샀대요. 270 몇 원인가? 아직도 들고 있대요. 제가 뭐 거기서 무슨 말을 해줍니까? 저는 거기서 해줄 말이 없어요. 저는 거기서 해줄 말은 야 많이 벌었으면 일단 한번 털어. 예, 그 얘기 20배 올랐으면 많이 올른 거죠. 어디 가서 20배를 지금 합니까? 예. 이제 뭐 물론 더 오르고 나면 털고 나서 더 오르면 제 욕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털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 유료 회원님들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은 오른 거는 오른 놈은 익절해야 돼요. 익절. 제가 뭐 추천해드렸던 것들 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저희 코인 플러스 등록하신 분들 전체 다 발송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발송할 때 350원, 270원, 250원. 평단 따지면 300원 초 아니면 더 많이 뭐 물 타신 분들은 200원 후반인데 한 400원, 500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다 터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600원대였거든요. 예. 근데 600원 털고 나서도 오늘 1000원 찍었잖아요. 예. 최초는 190에서 200원이었나요? 스텔라 루멘이. 예. 그럼 목표가는 제시 안 했었어요. 인터스텔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 스텔라 루멘. 그러고도 어쨌든 300원이 됐으면 뭐 500원, 400원이 됐으면 익절을 하시라고밖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3배, 4배씩 막 5배씩 다 가는 거, 야,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떠들 수도 있으니까. 예. 항상 뭐 기회비용이 양쪽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플 들고 있는 친구한테는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하고 야 뭐 어떻게 하면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건. 저 항상 반은 팔고 일부는 팔고 예, 일부는 팔아서 내가 좀 즐겨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배 안 아파요. 더 올라가도. 아까도 상담드리면서 저희 회원님 중에서 그 레드코인 그 한 1200%, 1300% 나신 분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뭐 저는 이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셔도 되고 아니면 뭐 끝까지 소액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올림픽 기념주화처럼 들고 가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올림픽 기념주화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한 100개는 필요 없으니까 팔아도 되잖아요. 아, 조조도 상승님이 구나. 맞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반 팔고 가방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 팔고 가방 사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가방으로 위안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어쨌든 퍼블릭의 참여는 2018년도에도 계속이 될 거고요. 이 참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간에 한번 요게 나올지 아니면 요게 나올지, 예? 퍼스트 셋오프가 나올지 아니면은 진짜 여기 공포에 의한 투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여기에서 우리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이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투기다 도박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야, 이거 진짜 4차 산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 증명이 올해 안에 되면 이거는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그게 증명될 수도 있고 안 증명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코인들은 지금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대기 올라오는 놈들도 있거든요.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솔직히 개나소는 ICO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케팅하고 뭐 어드바이저 누구 갖다 넣어놓고 거래소 하나만 잘 끼면 10배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10배. 10배는 그냥 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거품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일부 개별 코인들에서 이게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건 뭐냐? 껍데기 같은 코인들은 분명히 그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그 어떤 코스닥 버블에서 일부 실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았듯이 그런 어떤 그 기술이 실제 실용화되는 정도. 사실 네이버나 다음도 실제적으로 걔네가 매출을 얻기 시작한 거는 내기 시작한 거는 2007년, 8년 이때가 되는 거죠. 특히 네이버. 특히 네이버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요. 네이버는 한 게임으로 돈을 벌었어요. 도박판 만들어주고서. 네이버가 한 게임으로 연매출 한 4천억씩 찍었습니다. 2천억,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연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한 4천억씩 찍었습니다. 매출은 몇 조가 되고. 네이버가 한 게임으로 큰 회사입니다. 그렇게 크면서 지식인 하고 어떤 포털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고 수입이 이렇게 들어갔죠. 예, 광고 수입이 들어왔죠. 그래서 퍼블릭 참여가 더 늘어날 것이다. 네, 그 과정에서 물론 일부 코인들이 어떤 이런 폭락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찬물을 끼얹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투자은행들의 어떤 부정적 견해를 계속 쏟아낸다는 것 외에도 해킹 이슈도 있을 거고요. 거래소들 해킹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어떤 코인 재단, 그러니까 스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기 코인. 근데 재단 내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재단 내에 그 어떤 기술자라든지 개발자라든지 어떤 헤게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아무나 그런 자리에 가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사고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예. 오미세거 분석 이런 거는 좀 나중에 Q&A 할 때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바이낸스 거래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방송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초에
업비트의 알트코인들이 전부 펌핑을 막 했지 않습니까? 12월 초 일봉으로 보면 12월 여기가 12월인데요. 에이다 100원에서 2,000원 20배, 리플 12월 초 뭐 아이고 원화거래에서 S&T 뭐 17원에서 1,000원, 리플 이렇게 10배에도 20배, 에이다 10배, 뭐 비트코인은 그렇고, 스텔라 35원, 뭐 50원대에서 지금 1200원, 20배죠. 예. 20배 이렇게 딱 뛰었는데, 지금 제가 그 바이낸스를 말씀드린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0일 정도? 20일경? 크리스마스 전후였나? 그러고 나서 저희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한테 입금하십시오라고 한 게 한 요 20일 요때였는데, 뭐 그 후에도 물론 지금 보시면 스텔라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급격하게 떴죠. 근데 일단 바이낸스에서는 아직도 먹을 게 있지만, 업비트에서 아직도 먹을 게 있지만 바이낸스에 왠지 더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업비트에 거래 안 되는 알트코인들이 바이낸스에서는 거래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낸스에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바이낸스가 이 코인힐스닷컴 기준으로 보면 3위였어요. 3위. 그리고 제가 바이낸스를 조금 건드려 봐야 되겠다,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한 8위 정도 됐었어요. 8위. 지금 바이낸스 1위 하고 있습니다. 1위. 20. 원화거래 안 되죠. 예. 원화거래 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거래소로 그 원화를 입금할 수 있어야지 원화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이 한국에다가 은행을 투지 않는 이상 원화 거래가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바이낸스 이용 방법은 제 여기 방송의 전 방송을 보시면 되시고요.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이낸스는 BNB 시장, BTC 시장, 이더리움 시장, USDT 시장이 있어요. 업비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업비트에서는 여기 원화마켓 시장이죠. KRW 시장. 근데 얘네가 왜 BNB 시장이냐? 중국이 거래소를 폐쇄시켰잖아요. 거래소를 폐쇄시켰으니까 얘네가 중국계 애들인데, 거래소를 폐쇄시켰다는 거는 중국 돈으로, 중국 사람이 중국 은행으로 돈을 넣어서 중국 은행에서 거래소로 위안화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BTC, 이더리움, USDT를 포함한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코인에 지갑이 열려 있는 코인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보내려고 하는 코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코인을 어디서 사야 되겠죠? 신규이신 분은 한국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한국 원화 입금이 안 되니까 지인한테라도 부탁하세요. 지인한테라도 부탁하시고 바이낸스를 만드세요. 바이낸스를 만드셔가지고 지인한테, 믿을 수 있는 지인한테, 야 보내, 이쪽으로 주소 보내 하고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주소가 입출금, 여기 펀드, 이게 한국으로 보면 펀드인데 그냥 단순히 어카운트죠. 어카운트. 입출금, 여기 보시면 입출금을 누르면 이렇게 딱 코인들별로 입금 출금 이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위에는 제 잔고가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LTC, 라이트코인 입금을 누르시면 입금 주소가 이렇게 딱 뜨죠. 여기 복사하기 딱 누르면 복사하기 성공 딱 돼요. 요거를 친구한테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야 라이트코인이야, 반드시 요걸 명심해야 됩니다.
라이트코인이야. 일로 보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걸 어떻게 하느냐. 라이트코인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갑에 들어와 있을 텐데 그걸 BTC 마켓에서 파셔도 되고 이더리움 마켓에서 파셔도 되고 BNB 마켓에서 파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거래소 그 이용하시는 수수료랑 비슷한데 사실 수수료는 저도 사실 신경 안 쓰고 거래하는 편이라서 얘네가 지금 BNB로 거래하면 50%그 DC는 해주고 있어요. BNB 거래하면. 이 BNB라고 하는 건 얘네가 만든 코인이에요. 거래소 코인. 근데 이 BNB 가격도 BTC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죠. 주로 볼까요? 주봉. 예. 처음에 여기였다가 이만큼 올랐다가 다시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9불 정도 합니다. 지금 9불 정도. 8.86불 정도 합니다. 8.86불. 자, 요걸 한 5불에서 눈치 보면서 살까 말까 했었는데 갑자기 빡 뛰어버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눈치 보면서 살까 말까 했었는데 요 구간. 거래소 간 송금 수수료 있죠. 예. 거래소 간 송금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보면은 얼마씩 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비트코인이 있다. 그래서 1비트코인을 다 보낼 수 없어요. 수수료가 좀 빠졌기 때문에. 한 0.01비트코인이 수수료로 빠지나? 최근에 좀 비싸졌었는데 다시 좀 싸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예. 인터넷 찾으셔도 되고요.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아닙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거에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를 왜 해야 되냐? 전 세계 1위를 탈환했어요. 1위를 탈환했던 거 이게 큰 거예요. 얘네가 좀 잘하고 있어요, 영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람보르기니 주고 그래요, 얘네 막. 벤츠 주고. 여기 보시면 예. BMW, 이번엔 BMW네. 예, 벤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거래를 해서 많이 하면 네, BMW 받는데요. (30만) 벤은 랜덤으로 60명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최소 1비트 이상의 벤을 사거나 팔거나. 예, 벌써 1위는 여기 막 몇십만, 천만 벤을 벌써 거래를 했네요. 이거를 얘네가 코인마다 다 하고 있어요. 웬만한 코인들, 상장되는 코인마다 다 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에 보면요. 예, 조금 전에 본 거, 요거, 예, 벤. 여기는 이제 웨이브는 1만 웨이브 주는 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르쉐도 주네, 여기. 포르쉐도 뿌렸네. TMB, 메리 크리스마스, 포르쉐 기브어웨이. 거래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포르쉐, 파나메라죠. 메르세드 벤츠. 예. 이렇게 주는 것들을 얘네가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바이낸스에 보면 에어드랍이라든지 지갑, 리워드 이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1월달 최근에 공지인데요. 이 가스를 지금 분배했다라고 하는 공지거든요. 네오를 갖고 있으면
네오를 갖고 있으면 네오가 이자식으로 가스를 주고 뿡뿡 한다고 네오를 갖고 있으면 가스가 그 분배가 돼야 돼요. 퀀텀도 퍼스 돌린다고 이자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국내 거래소는 코인네스트만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거래소들이 얘네가 그 뭐랄까 지금 고객들의 어떤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인들을. 그럼 코인을 보호만 하고 있고 그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더리움도 있어요. 예, 마스터노드를 구성하면 코인들에 대한 리워드를 주고 있어요. 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마스터노드를 구성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개, 아니면 몇십만 개. 그런 마스터노드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그 수수료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국내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해주고 있는 데가. 리워드를. 그러니까 네오가 지금 거래되는 데가 어디가 있죠? 네오가? 비썸 네오가 있나? 이오스가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이더리움도 그렇고 퀀텀도 그렇고 얘네 마스터 노드가 구성이 되면 얘네도 계속 그 어떤 신생 코인들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있다. 왜? 얘들이 습삭하거나 아니면 그 얘들이 정말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콜드 지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드 지갑, 차가운 지갑.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그냥 뭐 하드웨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사실 그 인터넷과 연결된 월렛에 듣고 있지 않으면 어떤 리워드가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송금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드 지갑, 콜드 지갑이 아닌 핫 월렛 회사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지갑에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얘네가 습삭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네오 얘네는 바이낸스는 요걸 주고 있다. 예, 일할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퀀텀은 찾아봤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오도 있었고요. 아까 찾아보면 예, 요거 이더리움 뭐 포그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ETF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에서 말하는 ETF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여기 블록 이더리움이 그 뭐 470만 블록 있는 데에서 1대1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내가 ETF라고 하는 거를. 우리 어느 거래소도 이더리움 뭐 포크 프로그였나요? 예, 개구리였죠. 예, 포그구나. 프로그가 아니라. 이더리움 개구리가 아닌 이더리움 포그를 준다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안 나오네. 이더리움. 예. 이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스냅샷 해가지고 1대1로 지급했다 라고 하는 게 2017년 12월 14일 공지로 나와 있죠. 글씨들이 잘 보이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지갑도 다 열려 있잖아요. 업비트는 지갑 다 안 열려 있잖아요. 업비트 지갑 안 열려 있는 거 사실 나중에 이거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입출금해서 지갑을 하면 제 계좌가 보이기 때문에 예, 입출금을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업비트는 저 사실 뭐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